야, 사람의 심장은 어떻게 된다고? 이심방, 이심실 구조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보세요. 방이 4개가 있다. 위에 거는 뭐다? 심방이고 아래 거 2개는 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좌심방, 좌심실이다. 그지?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보는 거지. 심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돼야 되고 심방하고 심실은 뚫려 있다 그랬지? 근데 거기 뭐가 존재한다고? 판막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심방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려면 혈관이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얘도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동시라고 보면 되거든. 이렇게 이제 심방으로 피가 들어오면 그 결과 이제 이 심방은 피가 채워지니까 늘어나 이완됩니다. 그럼 이완됐다가 얘가 수축하면서 그 피가 어디로 내려간다? 심실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수축하면서 이제 얘네가 이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 피가 모이면 또 이제 이 심실이라는 곳은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외부로 심장 바깥으로 내보내는 곳이다. 그래서 당연히 내보내려면 거기에도 뭐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 혈관이 연결이 돼 있다 이거지. 혈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막이 존재한다. 그래서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존재한다. 그래서 판막의 역할이 뭐라고? 피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거, 그지?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피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다. 알겠네?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만. 자,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뭐라고? 좌, 심방, 여기가 좌, 심실. 여기는 우심실이 될 거고, 여기는 우심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심방에 연결된 혈관은 무조건 뭐라고? 심장으로 들어간, 정맥. 이거 이제 혈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정맥.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맥인 거지. 그럼 이제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얘는 온몸을 돌고 오는 거다. 그래서 대정맥. 얘는 폐에서 오는 거다. 폐정맥. 자, 그 다음에 심실에는 무조건 동맥이 연결돼 있다 그랬지? 이것도 동맥. 그럼 얘네들 이제 피가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다. 어디로 나가느냐? 얘는 폐로 나가는 애다. 그래서 폐동맥. 얘는 온몸으로 나간다. 그래서 대동맥. 니네 요거 꼭 외워야 돼. 우심방 대정맥 연결돼 있고 좌심방 폐정맥 연결돼 있고 우심실 폐동맥과 연결돼 있고 좌심실 대동맥과 연결. 그래서 피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제 얘네가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돼 있다. 어디가 근육이 가장 발달돼 있다? 좌심실. 왜냐하면 가장 온몸 발가락 끝까지 보내려면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했다 이완했다 하기 때문에 좌심실이 가장 근육이 발달돼 있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41페이지에 보면 이걸 뭐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만 그 혈액하고 혈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혈액하고 혈관. 혈액과 혈관. 자, 일단 첫 번째 혈액. 혈액이니까, 그지? 우리 피야, 피. 그지? 주성분이 뭐다? 물입니다, 물.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내가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 넣었어. 빨간 피가 보이겠지? 자, 이걸 원심 분리기에 놓고 분리합니다. 원심 분리기에 놓고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 왜 마스크 안 쓰고 있어? 끼고 있어. 마스크 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있잖아. 아래쪽에 가라앉는 게 생기고 윗부분에 노란색 액체 이렇게 두 부분을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 노란색 액체 부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혈장은 액체 성분인 거고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애들은 뭐 따지면 고체인데 고체라는 표현보다는 세포 성분이야. 세포 성분. 그래서 얘네들을 혈구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혈장은 당연히 뭐야? 이제 혈액의 액체 부분이지. 주성분이 당연히 뭐다? 물일 거고요. 그지? 주성분이 물일 거고. 그럼 이 혈장이 하는 일이 뭘까? 자, 혈장에는 우리 앞서 배운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지?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 이런 게 녹아서 어떤 운반하는 영양소라든지 노폐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영양소라든지 노폐물들이 그 혈장에 녹아서
운반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이 혈장에는 혈장 단백질이라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항체가 돼, 항체. 그래서 항체라고 하는 게 요 혈장 속에 들어있다, 항체. 그래서 보면 혈장, 거기 보면 나와 있지, 90% 이상의 물과 9% 정도의 뭐가 들어있다? 혈장 단백질. 그죠? 그래서 어떤 운반작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지면 우리 몸을 어떤 지켜주는 일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성분이 물이니까 그게 끊임없이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으니까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농도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 그지? 체온을 유지,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니네 뒤에 가서 이제 저기 뭐 항상성 배우겠지만 삼투압 조절 같은 거, 우리 몸의 농도. 요런 거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가라앉은 이 혈구 성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첫 번째가 뭐다? 적혈구라고 하네, 적혈구. 자, 우리가 피를 봤을 때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요 적혈구 때문입니다. 적혈구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운데가 오목하게 뚫려 있지는 않고 오목하게 들어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가 있다 바로? 우리 앞에서 됐지만 여기 뭐가 있다고?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지? 바로 얘가 이제 뭐야? 산소나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지?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 그 산소가 이제 철분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피 났을 때 이렇게 피 살짝 먹어보면 쇠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철분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산소 운반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빈혈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적혈구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혈소판이라는 애도 있고 백혈구라는 애들도 있는데, 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많은 수가 들어있어요. 그 숫자로 따지면 얘네들 각각의 세포야. 근데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세포지만 핵이 없어. 명심해야 돼. 세포지만 뭐가 없다고? 핵이 없어, 핵이. 근데 어쨌든 세포 성분이어서 거기 지금 그림에 거기 나와 1세제곱밀리미터당. 그지? 거기 봐봐. 1세제곱밀리미터당 적혈구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대략 얼마야? 450만에서 500만 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있단 말이야. 물론 평지 사는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이 들어있다?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거 산소 운반하니까 그것 때문에 평지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 적혈구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 무슨 일 한다고? 산소. 근데 산소 운반만 하는 거 아니지. 앞에서 얘기했지. 모두 운반한다? 이산화탄소도 운반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운반에도 관여하지. 직접 결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탄산무수화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뭐야? 이온으로, 그지?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걸로 또 바뀌기도 하지. 그래서 운반되는 거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얘네 셋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1세제곱밀리미터당.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혈소판 나와. 혈소판은 뭐 모양이 막 일정치가 않아요. 모양이 일정치가 않고 보통 이제 그림으로 표현될 때 약간 이렇게 별 모양 비스무리하게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얘 모양 일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도 세포이긴 한데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핵이 없어, 핵이. 핵이 없습니다. 그지?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상처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누르게 떼면 피가 멈추지. 그 혈액 응고라는 거와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시켜주는, 그제?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나면 이 혈소판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액 응고. 그래서 거기 개수도 참고하자면 대략 얼마? 한 25만 개? 그지? 1세제곱밀리미터당 개수로 따지면 한 25만 개 정도. 그지? 같은 부피당. 그러니까 적혈구 다음으로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사실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 뭐 림프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백혈구고요. 뭐
산성 백혈구, 중성 백혈구, 뭐 염기성 백혈구, 뭐 그제? 혹은 뭐 단핵구, 대식세포, 림프구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이제 백혈구라고 부를 거야. 일단 크기로는 가장 큰 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가 뭐가 있다? 핵을 이렇게 갖고 있죠. 핵.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현미경으로 내가 혈액 이 성분을 관찰할 때 염색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김사액이라는 염색약으로 염색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방어작용 가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뭐야?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걔네를 직접 잡아먹기도 하고, 그지? 혹은 병든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식균작용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식균작용. 식균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한 같은 부피당 1세제곱밀리미터당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근데 이제 보통 얘가 그 수가 늘어나요. 언제? 우리 보통 세균에 감염되면 두 글자로 뭐라 표현해? 염증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염증에 내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염증이 생기면 그 백혈구 수가 평소보다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생겼다는 건 내 몸에 세균이 침투했다는 얘기고 그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어내죠. 얘네 다 어디서 만들어내?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조혈모 세포라고 하지. 그냥 골수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혈구 성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염증에 걸리게 되면 그 수가 평소보다 늘어나서 한 2만 개 가까이 막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 백혈병은 뭐냐? 이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는 게 백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백혈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만들어져서 백혈병은 아닙니다. 알겠네?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이 염증에 걸리면 그 수가 좀 늘어난다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구성 단계로 따지면 혈액은 뭐가 될까? 봐라. 혈구라는 세포들이 모인 거잖아. 모여서 결국 그 액체 성분과 함께 혈액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얘 구성 단계로는 뭐가 된다? 조직입니다. 조직. 알겠니? 혈액은 구성 단계로 뭐가 된다고? 조직이 돼요. 그러면 그런 혈액이 흐르는 길, 통로가 이제 바로 뭐야? 혈관인 거야. 그럼 혈관은 물론 이제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혈액이 조직이라면 그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구성 단계상 이제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관. 알겠니? 기관. 자, 그러면 그 혈관 얘기를 좀 해볼까 여기다 할까? 혈관 두 번째.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이거 지우고. 두 번째 혈관. 그래서 이제 피가 지나는 통로인데 우리 앞에서 심장 구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나가는 혈관 이렇게 구분하고 크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라고? 동맥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거 좀 지울게. 그래서 동맥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야?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혈관에 혈액이 흐를 때 그 혈액들이 그 혈관벽을 이렇게 압력을 가하겠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혈압이야. 그럼 아까 심장 지웠지만 심실에서 봐라. 이게 멀리 보내야 되니까 강하게 수축하면서 피가 한꺼번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혈압이 어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동맥은 혈압이 되게 높은 편이야. 그 다음에 봐라. 이게 피가 24시간 내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자, 여기 있는 피가 한 번에 쫙 나가면 여기에 피가 채워지는 동안 피가 안 나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낮았다 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동맥이 되게 두꺼워. 두꺼운데 어떨 땐 피가 한꺼번에 확 들어와. 그럼 혈압이 매우 높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버텨야 되잖아. 근데 또 어떨 땐 피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피가 들어오면 이 동맥이 좀 늘어나. 안 들어올 땐 줄어들어. 즉 뭐가 있다는 얘기야?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 좀 늘어나고 안 들어올 때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이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 심장 박동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거에 맞춰서 동맥도 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 이거 뭐라 그래? 맥박이라고 합니다. 맥박.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두껍고 뭐가 있다?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 이게 뭐 직접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만 이 이유 두껍고 탄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혈압이 높아서.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두꺼우면서 탄력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선생님 보면은 지금 좀 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봐봐. 이 굵은 혈관 보이지? 이거는 지금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이 보이는 거거든. 동맥은 좀 피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알겠니? 피부 깊숙한 곳에. 자, 어차피 이게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서 그냥 요약하는 거고 이 정도만 외워도 뭐 나와도 사실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가는 피가 흐르고 혈압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혈압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두꺼우면 거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서 이게 탄력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탄력성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맥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왜 우리 한의사들이 이렇게 맥박 재는 이유가 결국 그 맥박하고 뭐가 같냐면 심장 박동수가 같아. 심장 박동이 한 번 일어나면 맥박도 한 번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 그 수가 같기 때문에 맥박을 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맥이란 혈관이 있죠. 자, 선생님 요 혈관까지만 얘기하고 쉽게. 그럼 이제 다 순환 거의 다 끝난 거야. 자, 정맥은 반대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야, 피가 나가서 저 발가락 끝까지 가서 돌아서 이렇게 심장으로 오는 거잖아. 근데 니네 물도 그렇지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 그러면 동맥을 거쳐서 나가가지고 정맥을 타고 들어올 때쯤에 혈압이 어때? 되게 낮은 거지. 정맥은 동맥에 비하면 혈압이 어때? 매우 낮습니다. 혈압이 어떻다? 매우 낮아. 물론 두께도 뭐 아주 얇은 건 아니지만 얘보다는 얇은데, 그죠? 왜? 혈압이 낮으니까 굳이 그 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봐봐. 좀 이따 이제 그림 그리겠지만 예를 들어 정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야, 그럼 이제 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봐. 심장을 향해 가야 되는데 혈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가 거꾸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맥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하냐면 판막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혈압이 낮으니까 이 혈액이 잘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정맥 옆에 근육들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 근육이 조여주면 올라가고 조여주면 올라가는 거지. 내려올라 그러면 뭐가 닫혀버리는 거야? 승환아? 판막이 닫혀서 거꾸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맥은 중간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한다. 판막. 그래서 뭐 그게 정맥에 있건 심장 안에 있건 판막이다 그러면 무조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를 막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줬지. 정맥은 어디에 있다? 피부 바로 아래쪽에. 피부 바로 아래. 그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야, 동맥하고 정맥은 따지면 고속도로인 거야. 야, 고속도로를 타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있지. 우리 상행선, 하행선이라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만 타고 가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은 고속도로에서 좀 멀리 있는 곳이야. 그러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어떻게 돼야 돼? 빠져나와서 시골길 가야지.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동맥과 정맥은 상대 좀 굵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굵은 애들은 또 벽이 두꺼우니까 주변 세포들한테 양분이나 이런 걸 못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세포 사이사이까지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혈관들. 그게 바로 뭐야? 모세혈관인 거야. 모세혈관. 알겠니? 그래서 결국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또 연결해준다 생각하면 동맥에서 가다가 뻗어나와서 세포들한테 나눠주고 노폐물 받아서 정맥 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매우 가느다란 애들이, 그지? 온몸 구석구석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뻗어 있는 혈관이야. 선생님이 요거만 설명을 좀 이따 이제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라고. 뻗어 있는 혈관이고 그 한 가닥이 봐봐. 모세혈관이 생각해봐. 주변 세포 사이를 지나가면서 얘네들한테 산소 건네주고 영양소 건네주고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받아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두께가 매우 얇아요. 그냥 거의 세포막 하나 정도의 두께밖에 안 돼. 알겠네? 모세 혈관벽이 혈관벽이 거의 뭐 세포막 매우 얇은 거지. 매우 얇아서 세포막 하나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 두꺼우면 이거 주고받을 수 있겠냐고. 정근아, 두꺼우면 주고받을 수 있겠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봐.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그랬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보니까 그 한 가닥의 굵기는 매우 가늘지만 얘네들에 비하면 그게 거미줄처럼 안 뻗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 전체 총 단면적은 어떨까? 제일 넓어요. 총 단면적은 제일 넓어. 그러면 총 단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뭘까? 자, 참고로 동맥도 혈압이 세지.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빨리 흐르거든. 그런데 모세혈관은 한 가닥은 매우 가늘지만 총 단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천천히 흘러. 그럼 봐라. 피가 천천히 흐르지. 그 두께가 매우 얇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하고 물질 교환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는 거야. 요게 모세혈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두께가 매우 얇고 총 단면적이 넓어서 피가 굉장히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주변 세포하고 뭐 하기에? 물질 교환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거야. 물질 교환에 유리. 알겠니?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그림하고 그래프 하나 그려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순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럼 잠깐. 응?